우리나라 말의 윤리 개념은 사람이면 마땅히 따라야 될 어떤 도리로 정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일단 인공지능은 기계잖아요. 거기 윤리가 적용될 수 없죠. 사람이 아니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I 윤리의 의미는 영어의 에식스 개념인데, 영어의 에식스 개념은 정확히 사람이 사회적 맥락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따라야 되는 어떤 규범성, 그런 것들을 영어에서는 다 에식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논쟁적인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논의하고 하는 작업들을 통칭해서 이제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 사용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내용들을 다 총망라한다고 할 수 있죠. 뭐 인공지능 요즘에 완전 대세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이루다 사건도 있고,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나? 여러 가지 그 관심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나 단체들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그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물론 시작한 거죠. 유네스코가 가장 그 강조한 부분이, 실제로 유네스코가 그 포괄하고 있는 교육, 문화, 과학,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쟁점들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특히 회원국들의 입장에서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 권고가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네스코 논의의 특징들을 잘 보여주는 쟁점을 하나 대표적으로 들자면 데이터 주권 개념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데이터들을 글로벌 기업들이 가져가서 그걸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데, 정작 그 데이터를 제공한 자기 나라에는 전혀 어떤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데이터를 빼앗기고 있다. 유네스코 논의 중에서도 그쪽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익공유, 그 다음에 데이터 주권, 즉 어떤 국가 내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거기 나라의 소유이고, 그것을 활용할 때는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거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게 원했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는데, 이게 악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자국민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감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하면 우리 데이터 주권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손 떼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논쟁이 됐었습니다. 결국 이제 타협안으로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들에 대한 주의사항을 집어넣은 상태로 데이터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권고가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이 제 기억에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AI 윤리 관련된 문건에서 다루지 않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권고가 나온 다음에 많은 그 AI 윤리 전문가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유네스코가 정말 독특하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AI 윤리 그러면 뭐 투명성, 공정성, 이런 주제들, 우리가 익숙한 주제들만 다루는데 교육의 강조성, 특히 AI 리터러시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AI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고려들, 그 다음에 AI 윤리에서는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들 사이의 충돌 문제들, 그 충돌을 어떻게 다루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문제들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개 이제 AI와 관련된 어떤 권고들을 보면 이제 정책 제안을 할 때 정말 제안이거든요. suggestion이나 recommendation인데, 표현을 policy action, 정책 행동으로 바꿨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실제로 회원국들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그걸 보고서 요거를 우리나라 맥락에서는 이렇게 정책에 반영해야겠구나라고 금방 이렇게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 형태로 아주 구체화시켜서 내놔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그 초안 내놓고 마지막 최종안 만들 때까지 거의 대부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회원국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좀 자기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에 신경을 썼고, 그런 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협약에 준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레코멘데이션도 상당히 강력한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권고의 내용에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 행동들이 있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유네스코 본부에 이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이 최근에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선진국답게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어떤 권고의 내용들을 국내
그 정책이나 이런 데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하는 건 굉장히 창피스러운 일이 될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업이 많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유네스코 권고가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은 이게 나오자마자 각국의 시민단체들이 이 권고의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지속적으로 각국 정부에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국제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권고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반영하거나 이해하고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협약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성장기에 계신 분들이 결국 이제 10년, 20년 후에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실 텐데 그분들이 정말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견해들을 갖고 결국은 사회를 특히 AI 기반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의 미래 사회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AI는 결과에 있어서는 기가 막힌 결과를 내기는 하는데 그 결과를 자기가 의식하고 자기가 목적을 설정해서 그 결과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특징들이 왜 나오는지 기계학습의 특징인데 그 특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AI 윤리적 논의들을 다룰 때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